연합경제TV 대선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허경영의 정책 인터뷰 시간인데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허경영 명예 대표님의 정책 공약이 공중파, 지상파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 부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약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1억 원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약 한 5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선되면은 대통령 취임 2개월 안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한테 1억 원을 주는데 약 2,000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을 주는데 2달 안에 지급하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헌법 7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 긴급 재정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은 15번 사용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9번, 김영삼 대통령은 1번 사용했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한 것은 6.25 사변 때니까 긴급 재정 명령권을 많이 사용했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사체 동결 했어요. 8.3 사체 동결을 했는데 사체에 매여 있는 국민들을 해방시켰죠. 지금 우리 국민들도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한 게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사용했는데 우리 금융실명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15명, 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9번, 이 김영삼 대통령이 1번이 국회 동의를 나중에 받았느냐? 사후에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긴급 재정 명령권은 위력이 있다. 반응이 좋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것을 긴급 조치로 바꿔가지고 9번 했는데 8.3 사체 동결 조치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긴급 재정 명령권을 대통령이 활용해서 여야 국회의원의 동의 없이, 만약에 국회 동의를 한다면 해주겠습니까? 안 하죠. 강력하게 그냥 2달 안에 첫 달부터 돈이 집행되는 겁니다. 2,000조가 일단 국민 개인 1인당 18세부터 1억씩이 나오니까 18세 이상 된 아들, 딸 3명 데리고 있으면 부부까지 해서 5억 생깁니다. 보통 중산층 서민 가정에 5억이면 큰 돈이에요. 이런 돈이 생기니까 2,000조 가계부채는 갚아지겠죠. 갚아지면서 생활 여유가 생겨요. 왜 여유가 생기냐? 지금 국민들이 2,000조 가계부채가 GDP 100%거든. 우리 GDP가 2,000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2,000조 가계부채가 있으니까 은행에 한 달에 이자를 1년에 100조 정도 냅니다. 100조를 내야 되니까 그게 시장으로 가서 물건 사 먹어야 될 돈이 소비가 안 되고 은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국가 부채가 조금 늘더라도 국민들의 사채를, 그 채무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당 1억씩 해주면 국민의 모든 빚은, 가계부채는 없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숨통이 열려. 가지 뭐 등록금 못 낸 사람, 신용불량자, 또 무슨 코인을 해서 망가진 사람, 돈 1억이 자기 앞으로 나오니까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부모한테 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지간에 많은 불행함을 없애고 자식이 처음으로 효자 노릇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여야 후보가 돼버렸다? 그런 거 있습니까?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되고 나면은 결혼하면 3억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돈 5억 나오죠. 애 둘만 있으면 결혼 비용이 6억이 나와요. 애 서희 있으면 결혼 비용이 9억이 나와요. 그러면 돈이 10억 이상이 보통 서민들
이 중산층들이 서민으로 몰락했는데 이 가정들이 거의 다 5억 내지 10억이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매월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와요. 대통령 취임한 그달부터 나와요. 150만 원이? 150만 원이. 그 국민 배당금이에요. 아, 국민 배당금이? 나라 돈이 7경이니까. 그러니까 1억은 별도고, 일단 배당금은 별도고. 아, 예. 그러니까 1억을 써도 배당금은 매달 150만씩 나옵니다. 아, 1억 플러스 인도 150만 네, 원. 150만이 나오죠. 아, 그 다음에 결혼하면 3억 나오죠. 애 낳으면 5천만 원 나오죠.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할 수가 없어. 연애하면 20만 원, 결혼하면 3억, 생활비 150만 원씩, 부부 300이 나와. 그리고 애 낳으면 5천만 원 나와. 이건 국민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회복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입으로만 뭐 국민 기본소득을 준다? 기본소득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재명 후보가 준다는 그 기본소득이 연간 24만, 25만. 한 달에 2만 원. 그 기본소득이나 이름 붙이면 전 세계가 웃어요. 그 사람은 내가 존경하지만 그 공약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주겠다는 기본소득은 용돈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지금 나가서 지금 TV 광고를 만들고 있거든. 네. TV 광고에 대통령 되면 2개월 안에 1억 준다. 안 주면 탄핵해요. 이겁니다. 그러면 2억만 줍니까? 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애들 결혼시키는 사람 많아요. 그럼 3억 줘요. 그러면 보통 한 집안에 10억이 들어와. 애 둘만 결혼해도 6억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국민들한테 줘서 국민들이 빚의 의미에서 물러나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40%예요. 일본은 238%, 미국은 160%예요. 그럼 우리는 국가 부채가 GDP가 2000조인데 국가 부채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채통만 채려놓고 국민은 다 이자 부담하는 걸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국채는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국채를 좀 늘리는 게 나아. 국가부채를. 국가부채 2000조 발행해서 국가부채가 100%가 되더라도 아니 일본은 238%예요. 미국도 160%, 중국도 160%예요. 근데 우리는 왜 OECD 국가 중에 부채가 제일 적냐? 이자 안 나오는 부채를 일본이 왜 늘렸겠어요? 국민들 부담을 줄이느라. 알겠죠? 그래서 국채가 늘어나면은 자기들 뭐 실적에 뭐가 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총대 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총대 딱 매고 그대로 국채를 늘려서 대통령 사인해서 2000조를 다른 양적 완화하고 다릅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는 국민들에게 돈을 8000조를 찍어내가지고 은행에 그 돈을 줘가지고 은행이 그 돈을 대기업들한테 빌려줬어요. 이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양적 완화는 국민의 가계부채 2000조를 무상으로 해결해 줘버리는 양적 완화예요. 그 돈을 서민들한테 직접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를 교환해버리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채권의 의무를 주질 않아. 채무를 주질 않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공정하게 누구나 1억을 받으니까 18세부터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상류층들은 제외돼요. 1차에서 제외되는 거지. 상류층은 제외된다. 제외되죠. 최상류층의 기준을 재산이 뭐 50억 정도 이상 되면 상류층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 1억이 급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근데 수도권은 상류층들이 많죠. 네, 상류층이라도 그것을 요구할 때는 자기가 받겠다. 일단 자기 권리니까 2차 순서에 들어가요. 1차, 2차 주니까. 그 1차는 원체 시급한 서민들에게, 중산층에게 먼저 나갑니다. 2000조가. 그 다음 또 2차, 또 2000조가 나가니까 그건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 국민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받겠다는 사람, 상류층은 안 받겠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안 받겠다는 사람은 제외한 나머지는 다 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 주게 되면은 펌프에 물이 잔뜩 들어가니까 펌프가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은 요만큼 숟가락으로 펌프에다가
이렇게 커피잔처럼 부어주면 국민이 살 수 있나요? 그래서 나는 양적 완화라도 돈을 은행에다 푸는 게 아니라 돈의 화폐 통화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화폐 통화량을 늘리는 거하고 반대로 통화가 서민들 손으로 직접 들어감으로써 소비가 진작되고 그 돈이 자동으로 은행 채무를 갚음으로써 1년에 은행으로 가야 될 100조의 이자가 서민과 중산층이 생활비로 쓴다는 거, 소비가 진작된다는 거. 그래서 소비에다가 돈을 퍼붓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양적 완화예요. 그래서 이 양적 완화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학 학자금을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쩔쩔 매고 있는 젊은이가 너무 많아요. 신용불량, 모든 신용불량은 없애줍니다. 없는 걸로. 그리고 청소년들의 경제사법 문제는 전부 무혐의로 처리해줘. 국가가 해결해주고 그 청소년들의 1억씩 줌으로써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인플레가 안 생기는 이유는 이 돈을 국민들이 2,000조를 받으면 먼저 은행 돈 이자 안 내려고 먼저 갚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90% 정도는 금융권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 맞습니다. 네. 금융 인플레가 안 생깁니다. 아, 네. 안 생기는 대신에 국민들은 뭘 쓰냐? 연간 100조의 이자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빚이 적은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죠. 아, 빚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 뭐 월급쟁이 하거나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5억이 오면 그냥 자기 그냥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도 하게 되고 사업도 활성화되고 돈도. 그러나 장사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국가에서 1억씩 주니까 가족 수세대로 나오니까 야 이거 가지고 우리 빚 갚자.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 법정에 파산 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아나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경제 정책은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물가는 올라가고 돈 가치는 내려가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나 약간의 디플레이션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에그플레이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물가 올라가고 경기는 바닥으로 내려가고 무슨 이해가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면 국민 다 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 정치인들, 일반 경제학자들은 내한테 와서 천년만년 배워야 돼요. 그 나이가 높은 이 경제 그 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 뭐 에그플레이션 지금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거야. 물가는 올라가네. 그럼 뭐 돈 어디서 좀 구해봐야 식품 좀 사고 나면 돈 다 떨어지고 핸드폰 요금 내고 나면 없어. 이게 뭐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없어. 뭐 자동차 운전하다 벌금 내고 나면 없어. 이게 뭡니까? 배 빠지게 아르바이트 간신히 아르바이트도 너무 굉장히 치열해요. 아르바이트가 없어지니까 아르바이트에서 몇 푼 벌어봐야 뭐 그냥 인플레이션한테 가버리는 거야. 물가 올라가니까 돈 쓸 게 없어. 아 그런데 나 또 돈 가치는 떨어지네. 돈 가치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니까 이걸 해결해 줄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질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여야 정치 대통령 후보들 훌륭해요. 그들이 보통 훌륭한 사람들 아니야. 다 훌륭한데 없는 것이 있어. 대책이 없는 거야. 내 공약만 뺏기고 대책이 없어. 아주 우리 최재형,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훌륭한 대권 후보들이고 그 이외의 대통령 후보들도 훌륭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전부 하자 없어요. 정말 애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서민과 중산층 붕괴를 막을 만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총대를 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 사람들이 전쟁터를 만나보니까 무기가 없네. 무기가 없어가지고 남의 무기, 내 무기를 빌려가려고 자꾸 빌려달라는 거야. 아니 내 무기를 빌려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노? 그렇잖아요. 빌려간. 허경영 호재명이 나경영이 전부 내 무기를 한 개만 빌려가서 됩니까? 이름까지인데 허재명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허경영의 무기를 모든 정치인들이 가져간다는 거. 나는 핵미사일도 있고 거기 미사일도 있고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총만 빌려가는 거야. 무슨 전쟁을 해서 이겨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훌륭한 건 좋은데 그건 공직자로 있을 때 훌륭하죠.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의 생사 여탈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렇게 쉽사리 국민을 살리는 아무나 거기 도전할 자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역시 우리 허경영 대표님은 정책의 달인이십니다. 그건 국민들이 요새 허경영 저 사람 정책을 모든 정치인들이 모방한다. 이거는 은연중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발광체고 나머지는 반사체예요. 허경영이 저건 태양인데 나머지는 달들이야.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저거 써먹고 있어. 뭐 이래요. 그런 말이 공공연히 돌 정도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허경영 따라하기. 전부 허경영만 따라하고 있다. 그거 만화 나온 거 가져. 줄 서가지고 쭉 있는 거. 제가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검사하다 보니까 JTBC에서 많이 우리 허경영 대표님 정책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다뤘어요. 사실상 근데 이런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있는 정책에 대한 말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막 그 대안 마련 나는 지금 말이죠. 구체적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눈안에 또 귀에 또 쏙쏙 들어오는데요. 사실상 국민들이 일본이나 미국이 국채를 그렇게 많이 또 이렇게 발행한 줄은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우리의 5배입니다. 국채가 우리의 5배가 높아요. 엄청난. 그런데도 일본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한국도 지금 코로나 때 한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지금 수준이 같지 않습니까? 그럼요. 경제 근데 그 사람들은 일본 국민은 이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은 이자 때문에 녹아나는. 일본은 누가 이런 대책을 세워줍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1억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통령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건 내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식 양적 완화. 한국식 양적 완화. 그러니까 국민의 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양적 완화. 화폐를 풀기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니고 가계부채용 양적 완화. 그러니까 2,000조가 나가는 것은 가계부채용 순환 양적 완화입니다. 만약 돈이 순환만 할 뿐이니 국가의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빚을 갚아로. 2,000조가 국가 빚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가 잠시 바톤만 이어서 국가 이름으로 채권 모양만 바꾼다 뿐이지 돈은 다시 시중은행으로 유턴돼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무한대 파산하는 그런 2,000조의 가계부채를 끌어안고 있다가는 은행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은행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의 가계부채도 해결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해결용 양적 완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안 생기고 은행의 부채도 해결되고 은행의 경제적인 큰 은행 도산도 막겠다는 거죠. 이대로 경제가 도산하면 은행도 도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을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회전을 시키거든. 그런 것이고 그걸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배당금 주는 거는 그러니까 1억씩 주는 거는 양적 완화로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보증을 서고 돈을 찍으면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정부가 보증을 서고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권을 실시하는 행위는 안 합니다. 한국은행은 각 시중은행이 그 돈의
그 돈을 통장에 꽂아주는 만큼 한국은행이 그걸 책임지는 거죠. 그 돈 양만큼. 그 돈이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양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순환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통화량을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 통장에 1억씩을 꽂아주면 되는데 거기서 인출하는 돈만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 나머지는 정부의 보정으로서 그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통화를 풀어버리면 1억씩을 전부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을 사람들은 통장에서 통장으로 그 돈을 갚습니까? 이거는 숫자상으로만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다 갚아져 버린다. 해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근본적으로 채권을 떠안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국민들의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모든 빚을 동결하겠다. 해결하겠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 나머지 국민 배당금 월 150 주는 거는 국가 양적 완화 돈이 아닙니다. 국가의 매월 세금 거치는 돈에서 해결이 된다. 그건 지금 현재 약 600조 예산입니다. 내년에. 그럼 600조 예산에서 70%를 전략하면 400조 좀 넘어요. 그럼 400조를 가지고 플러스 세금 제도를 통합하면 세금이 한 100조가 더 들어와요. 또 조세 낭비 대책을 세우면 대기업이나 지금까지 세금 조세 포탈되는 쪽이 너무 많아요. 세우면 그게 한 200조가 더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세금 삭감해주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몇 프로 우리가 삭감해주는 모든 제도를 정상으로 해요. 했을 때 세금이 실제적으로 삭감해주지 않아야 될 때는 삭감해주고 이쪽에 삭감해줘야 될 사람은 안 해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간 누수되는 게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그게 또 들어와요. 그 다음에 교도소를 거의 다 없애고 몇 개만 남겨놓고 죄수들을 재산 비례 벌금제를 해가지고 택시기사나 또 택배기사나 또 트럭 기사나 이런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딱지 하나가 10만 원짜리잖아요. 그럼 재산이 얼마 없는 사람 서민일 경우에는 벌금이 10분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는 1,000원 정도 내는 거예요. 1,000원 정도.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10개를 끊어봐야 10,000원이야. 이해가죠? 근데 지금대로 내면은 100만 원이에요. 10개 끊어.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생활이 안 돼요. 한 달에 10개 끊을 수도 있지. 그러면 너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극도로 낮춰줍니다. 있는 사람은 교통위반 10만 원짜리 끊으면 1,00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죠. 재산 비례로 벌금이 정해져요. 고시서는 10만 원짜리인데 납부할 때 재산 비례 벌금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환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재산 비례 벌금을 할 경우에는 연간 100조 정도가 더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지 말고 벌금을 1조는 때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갖다 놓고 모욕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런 관리비까지 들어가면서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그게 무슨 그런 장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안 해요. 강간, 살인 이런 거 빼고는 전부 구속이 없어. 벌금 제도야. 벌금을 못 내면 분할해서 내도 되고 나중에 납부해도 돼. 재산 있으면 그게 압류가 들어가요. 알겠죠? 근데 지금 감옥을 안 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이제 이익이 나죠. 이익이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은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고용이 줄어드는지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대외적으로 보기에 맨날 재벌회장을 감옥에 쳐놓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이 영상이 대한민국을 흔들어버려요. 대한민국 경제 망치는 거야. 이미지 메이킹을 벌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홍보해도 괜찮고 삼성을 홍보 빼빠지 해놓으면 회장 떠 구속해가지고 삼성 이미지 먹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애겠다. 조용히 벌금 내면은 회장 구속하거나 이런 거 없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금을 줄이겠다. 1년에 800조가 들어와. 그럼 800조 가지고 배당금 주고도 돈이 남아. 이해가시죠? 뭐지? 이 참. 그러니까 1억씩 주는 거는 양적 완화니까 순식간에 줄 수가 있고 국회 동의 없어요. 국민 배당금은 150만 원씩 주는 거는 국가 예산에서 주는데 그것도 긴급 조치로서 줄 수가 있고 국회 동의 없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많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국회의원의 대통령이 국민이 굶어 죽어 가는데 대통령은 긴급 조치 안 할 수가 없잖아. 계엄령을 선포해도 돼요. 에? 긴급 재정명령권 가지고 부정하면 계엄령을 선포해서도 국가 경제를 정상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대책을 쓰겠다. 그래서 긴급 조치가 긴급 대통령 재정명령권이 긴급 조치로 뭐 긴급 조치는 아니지만 긴급 재정명령권은 국회를 사법부를 입법부를 무력화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의 법리 싸움이지만 국민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국회에 한번 가봐요. 몇 년 걸려요. 국민 배당금 주려면. 그럼 국민 투표해봐요. 국민들이 대통령 가까 돈 주세요. 그냥 국회의원 저 시간 끄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도 국민들이 불만이 없어. 불만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 뿐이겠지. 왜 국회 동의 구하자고 하냐. 예산 집행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나 대통령이 볼 때는 나라가 긴박하다. 국민이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희망을 잃고 다 죽어간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그래서 핸드폰 소리가 사실 예. 핸드폰 소리 치워. 지금 9시 다 되고. 이 우리가 베이비 크림 출산 절벽 출산 절벽이 있잖아요. 출산 절벽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제 메리지 클립 결혼 절벽. 애들 결혼도 못해. 출산 포기, 결혼 포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절벽이에요. 절벽. 절벽이라는 건 절벽. 한문으로 절벽이야. 절벽. 그럼 이거는 영어로 절벽. 자, 베이비 클립, 매니지 클립, 연애 결벽, 출산 절벽, 결혼 절벽, 연애 절벽. 연애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연애하면 뭘? 응? 응? 그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취업 절벽, 워킹 클립, 취업도 절벽, 취업 절벽, 또 절벽이 있어. 취업 절벽. 절벽이 10가지예요. 10가지. 주거 절벽. 주택 절벽. 주택 절벽. 이것도 포기야. 주택 절벽. 계속 뭐든지 여기 뭐가 있노? 출산 절벽, 결혼 절벽, 연애 절벽, 취업 절벽, 하우스 절벽, 희망, 호프, 클립. 아예 희망이 절벽이야. 그래, 희망도 없어요. 희망 절벽. 그렇죠. 라이프 절벽. 삶 자체가 희망이 절벽이야. 삶, 라이프 절벽. 삶의 절벽이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모니 클럽. 이거를 우리는 재정절벽이라고 그래요. 재정절벽. 마지막에 또 생명절벽까지 오면 어떡할까요? 이거 생명절벽 있잖아요. 라이프. 라이프 클리 그렇죠. 생명절벽 있잖아요. 삶. 죽는다니까 자살. 이거 뭐 모니절벽 돈. 모니절. 이게 뭐 절벽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드림절. 드림도 뭐 꿈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꿈은 또 다르잖아. 꿈도 절벽이야. 10번째. 꿈도 없고. 어? 꿈도 없는 사람. 꿈도 없어지 절벽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런데가 뭐가 절벽입니까? FAMILY. 가족도 절벽이야. 독신이 돼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10가지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지만은 이렇게 출산 절벽, 결혼 절벽, 연애 절벽, 직장 취업 절벽, 주택 절벽, 희망 절벽, 뭐 생명 절벽, 돈 재정 절벽, 돈 국가는 이게 재정 절벽이 되는 거죠. 재정 절벽. 그다음에 뭐 이거 드림절, 꿈 절벽, 뭐 가족 절벽, 가족도. 이런 정치를 우리는 내가 1억을 주고 국민배당을 매월 150만 원 주면 다 해결이 돼. 알겠죠? 직장이 생기면서 돌아간다.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18세 이상부터 2달 안에 1억 원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우리 허경영 영예 당대표님의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국가 부채도 또 국가 부채가 많지는 않지만은 좀 어느 정도 일본 나라만큼의 부채를 늘리지는 않지만은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우리 허경영 대표님은 개인적인 우리 국민들이 채무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인플레이션을 또 완화하는데 이렇게 기여하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허경영 대표님 정책이 많이 이렇게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또 다음번에 인터뷰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정책 인터뷰를 다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경영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연합경제TV 김태정 기자입니다.